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5시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며 신규 확진자가 800명 가까이 나왔습니다. 이 백신 1차 접종자는 2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방역당국은 다음 주부터 백신 접종이 더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편 식약처는 일반인도 쉽게 할 수 있는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를 조건부로 허가했습니다. 이재희 기자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97명. 어제보다 62명 늘어 3차 대유행이 있던 지난 1월 이후 다시 800명대에 가까워졌습니다. 지역별 국내 확진자는 서울이 198명, 경기도 290명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백신 1차 접종자는 하루 전보다 13만여 명 늘어난 203만 5천여 명입니다. 첫 접종 57일 만에 200만 명을 넘어섰는데 다음 주부터는 하루 평균 15만 명 이상이 백신을 맞게 될 것으로 방역당국은 내다봤습니다. 역량 확충을 통해서 이번 달 내에 300만 명, 상반기 중에 1,200만 명의 대상자가 예방접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의심돼 신고된 사례는 279건 늘어난 13,011건입니다. 이와 관련해 방역당국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백신 이상 반응도 포괄적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이후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중 위중증 환자의 비율과 치명률은 모두 감소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 비율은 3월 기준 1.6%, 치명률은 0.5%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 2종을 정식 허가가 나오기 전까지 조건부로 허가했습니다. 자가검사 키트를 사용하면 의료진이 아닌 일반인들도 스스로 검사를 해 15에서 20분 이내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일주일 뒤부터 약국과 인터넷 등을 통해 키트를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식약처는 자가검사 키트는 PCR 검사보다 정확도가 낮은 만큼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하고 키트 사용 결과 양성이 나올 경우 반드시 PCR 검사를 받으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서울시는 식약처의 자가검사 키트 조건부 품목 허가와 관련해 시범사업 시설과 규모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 서울시 실국본부에서 자가검사 키트를 어떤 곳에서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 협회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통제관은 산밀 환경, 주기적 검사가 가능한 곳, 참여하려는 의지를 가진 곳 등 3가지 원칙을 기준으로 시범사업 시설과 규모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우리 해군 함정에서 코로나19 확진자 32명이 한꺼번에 나왔습니다. 해군은 긴급 지휘관 회의를 열고 모든 함정과 주요 부대의 거리 두기 단계를 2.5단계로 올렸습니다. 보도에 지영철 기자입니다. 지난 20일 진해에서 해군 상륙함이 평택을 향해 출항했습니다. 하루 뒤인 21일 함정에 탑승한 간부 1명이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방역당국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함정은 바로 다음 날 평택항에 입항했고 전 승조원 84명에 대한 진단검사가 실시됐습니다. 그 결과 오늘 오전 10시 기준으로 3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48명은 음성, 4명은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최초 확진자는 생활치료센터로 옮겼고 함정 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 인원을 제외한 승조원은 평택 해군부대 내 시설에서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해군 함정에서 처음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은 긴급 지휘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앞으로 2주간 모든 함정을 비롯해 부산, 진해, 평택 등 주요 부대에 대해 거리 두기를 2.5단계로 올렸습니다. 해당 부대 장병들은 전역 전 휴가나 일부 청원 휴가 등을 제외하고는 휴가나 외출이 잠정 중지됩니다. 간부들의 사적 모임과 회식은 연기 취소해야 합니다. 모든 함정 승조원들을 대상으로 PCR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음성 판정 시까지 원칙적으로 함정 안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현재 바다에서 작전 중인 함정 승조원들도 교대를 위해 입항하는 대로 PCR 검사를 받습니다. 국방부도 오늘 오전 서욱 장관 주관으로 각군 참모총장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국내 코로나 상황과 방역 대책을 재점검했습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경기도는 신규 확진자가 올해 들어 두 번째로 많은 298명이 나왔습니다. 이 부천에 있는 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이틀 새 36명이나 확진됐는데 이곳은 일주일마다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음에도 집단 감염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김민아 기자입니다. 경기 부천에 있는 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이틀 사이 36명이 확진됐습니다. 확진자 대부분은 고령의 입소자들이거나 종사자들로 80대 입소자가 첫 확진됐고 이어 전수검사에서 한꺼번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검사를 받은 55명 가운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경우도 있어 확진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주간보호센터에 PCR 검사를 일주일에 한 차례 이상 하고 있었는데 지난 14일 검사에서는 모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부천시 방역당국은 시설 내 CCTV 등을 통해 마스크 착용 상태가 일부 불량했던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성의 골판지 제조업체에서도 그제 1명이 확진된 뒤 어제 추가로 16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를 포함해 경기도의 코로나19 확진자는 하루 사이 298명 새로 늘었습니다. 이른바 3차 대유행이 일던 지난 1월 초 303명에 이어 1일 확진자 수로는 올해 들어 두 번째로 많습니다. 이 가운데 개인 간 접촉 등 소규모 감염은 138명, 감염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확인 중인 경우는 8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KBS 뉴스 김민아입니다. 이 경남의 신규 확진자는 43명으로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음식점과 PC방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소규모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손원혁 기자입니다. 경남에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3명. 경남에서 유일하게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적용하고 있는 진주가 13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지난달 시작된 목욕탕발 집단 감염이 수그러들 것 같았던 진주는 산발적인 감염이 계속 발생하면서 누적 확진자가 1,000명을 넘었습니다. 시군 기초자치단체로는 전국 세 번째입니다. 최근에는 라이브 두 바퀴 음식점 관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음식점 관련으로 3명이 추가되면서 누적 확진자가 17명이 됐습니다. 또 단란주점을 매개로 한 진주 지인 모임 관련으로 3명이 확진돼 누적 87명으로 늘었습니다. 창원에서는 7명이 확진됐습니다. 앞서 중학생 2명이 확진된 PC방에서 종업원이 확진돼 추가 확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12명의 확진자가 나온 사천에서는 디들리밥 음식점 관련 확진자가 4명 추가되는 등 확진자 접촉과 가족 간 감염으로 인한 확산이 이어졌습니다. 진주시의 경우에는 2단계로 단계를 격상했고요. 그 효과가 나타나는데 1, 2주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해, 사천 등도 단계 격상에 대해서 격상 여부를 조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해에서도 학습지 보습학원과 미용학원, 교회 관련 소규모 연쇄 감염이 계속되고 있어 주말 방역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유럽연합이 생산 차질을 이유로 물량 공급 기한을 어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추가 구매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독일은 늦어도 6월부터는 우선순위 없이 누구나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베를린에서 김귀수 특파원입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현지 시간 22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추가 구매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원래 공급 계약에 포함된 1억 회분의 추가 구매 옵션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유는 아스트라제네카와 상반기 중 3억 회분 그리고 1억 회 추가 주문 옵션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아스트라제네카는 생산 차질을 이유로 1분기 계약 물량 1억 회분 중 3천만 회분만 공급했습니다. 상반기 중 전체 공급량도 전체 계약 물량의 3분의 1인 1억 회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EU 집행위원회는 공급 기한을 어긴 아스트라제네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Whatever steps are taken or would be taken, these decisions will be taken by the Commission together with the member states. As again, this is a strategy that we implement together with the member states. 한편 백신 접종 속도가 더딘 독일은 늦어도 6월부터는 우선순위 없이 희망자 누구나 접종을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접종 우선순위인 고령자와 의료진 등에 대한 접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독일 연방정부는 5월부터 백신 접종 우선순위를 두지 않을 정도로 백신 공급이 충분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베를린시와 바이에른 등 일부 연방주들은
현지 시간 22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 우선순위를 철회하고 원하는 모든 성인의 접종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규수입니다. 프랑스가 자국이 확보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0만 회분을 코백스에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첫 사례라고 홍보했는데요. 하지만 실상은 자국 내 해당 백신에 대한 접종 기피 현상으로 일부는 폐기되는 데 따른 영향으로 보입니다. 파리에서 유원중 특파원입니다. 프랑스 민방위대 대원들이 길거리 시장에서 백신 접종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시민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 거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Vous y allez, vous avez une consultation médicale. Et c'est quoi comme vaccin? Alors le premier vaccin c'est AstraZeneca. Non, j'en veux pas. Et s'il y a une contre-indication médicale quand vous voyez ça avec le médecin, il vous rebalance sur un rendez-vous pour du Pfizer. 의사들은 접종 기피 현상으로 일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폐기되는 일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르몽드지는 지금까지 제공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75%만 사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프랑스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0만 회분을 코백스 프로젝트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자국이 확보한 백신을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에 기부하는 첫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지금까지 코백스에 현금 지원은 있었지만 백신 기부는 한 건도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프랑스는 6월 중순까지 모두 50만 회분을 코백스에 기부할 계획이라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효과성을 강조했습니다. J'ai 55 ans et je me suis vacciné avec l'AstraZeneca comme 200 millions de personnes dans le monde. 매일 3, 4만 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프랑스. 프랑스 정부는 그러나 코로나 확산이 정점을 지나고 있다며 5월 3일부터 전국적인 3차 봉쇄령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유원중입니다. 일본 정부가 오늘 도쿄도 등 4곳에 긴급 사태를 선포할 예정인 가운데 스가 일본 총리가 올림픽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나타냈습니다. 스가 총리는 어제 이뤄진 산케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도쿄올림픽, 패럴림픽에 대해 예정대로 진행하고 싶다며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도 관계없다고 엄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 도쿄도, 오사카부 등 4곳의 긴급사태 발령 여부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청와대는 한미 정상회담 연기설을 제기한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박경미 대변인은 오늘 출입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 메시지에서 한미 양국은 5월 후반기 중 서로 편리한 시기에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구체적인 회담 일정은 확정이 되면 발표할 것이라며 근거 없는 축축 보도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조선일보는 한국이 요구하는 백신 확보에 미국이 난색을 표하면서 회담이 연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감사원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해직 교사 5명을 특별 채용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했다며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도 수사 참고 자료를 전달했습니다. 감사원이 오늘 공개한 감사 보고서를 보면 조 교육감은 2번째 임기가 시작된 직후인 지난 2018년 7월에서 8월 해직 교사 5명 특별 채용을 검토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당시 담당자와 담당 국과장 등이 특채 부당성과 특혜 논란 우려를 들어 반대하자 조 교육감이 실무진의 검토나 결재 없이 특채 관련 문서에 단독 결재해 채용을 강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공개 석상에서 김원웅 광복회장의 멱살을 잡은 독립유공자 후손의 징계를 논의하려던 광복회 상벌위원회가 파행 속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연기됐습니다. 광복회는 오늘 오전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에서 회원 김임용 씨가 참석한 가운데 상벌위원회를 열려고 했지만 김원웅 회장에 반대하는 회원들과 광복회 관계자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상벌위원회를 다음 달 7일로 잠정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의장 등을 지낸 김붕준 선생의 손자인 김임용 씨는 지난 11일 제102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에서 김원웅 회장의 멱살을 잡은 일로 상벌위에 회부됐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수사심의위는 조만간 소집 일정을 확정하고 공소제기 여부와 수사 지속 여부 등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김민철 기자입니다.
대검찰청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오늘 오전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수원고검의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전했습니다. 피의자의 신분과 국민적 관심도, 사안의 시급성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는 소집 일정을 확정하고 이 지검장에 대한 검찰의 공수제기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이번 수사심의위에서는 피의자 요청 사안인 검찰 수사 계속 여부도 심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수사심의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검찰이 반드시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앞서 이 지검장은 어제 변호인을 통해 대검과 수원지검에 각각 전문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는데 오인서 수원고검장은 수사심의 개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 절차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만큼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직접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대검은 이 지검장이 요청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은 수사심의위를 고려해 따로 소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성윤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재직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수사 중이던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에 대해 수사 중단 등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지검장은 줄곧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의 4차례 소환 통보에 불응하다가 지난 17일 수원지검에 자진 출석해 조사받았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차기 검찰총장 유력 후보는 없다면서 오는 29일 열릴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의원들이 자유롭게 토론해 압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 오전 출근길에 피의자 신분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총장 후보군에 들어있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또 총장 후보 추천위가 늦어진 것이 이성윤 수사심의위원회와 관계가 있느냐는 물음에 대해서도 일선에서 일어나는 일과 추천 일정은 전혀 연관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로 이현주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 이현주 변호사는 변호사 출신으로 법무부 인권정책과장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대전 충청지부장, 대전시 정무부지사 등을 지냈습니다. 국민의힘이 보수단체인 비상시국연대 등과 함께 김명수 대법원장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은 오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 기자회견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최후 보루인 대법원이 부끄러움의 장소가 되고 있다면서 김명수라는 자격 없는 사람이 온갖 사법행정을 농단하고 권력과 내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김 대법원장이 재판 개입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부장판사 사표를 반려하며 국회에 거짓 해명을 제출하고 자신이 몸담았던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 판사를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보냈다며 국회에 야당이 과반이라면 진작 탄핵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시에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SH공사 직원들의 뇌물수수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또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장을 소환하는 등 이 고위직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가 오늘 압수수색한 곳은 서울 강남구 SH 본사와 지역센터 등 3곳입니다. SH 현직 직원들이 돈을 받고 부동산 업자들에게 개발 정보를 미리 넘겼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SH 직원들이 부동산 업자들에게 택지 개발 예정 장소와 용도, 토지 규모 등의 정보를 넘긴 거로 파악됐다고 말했습니다. 의혹을 받고 있는 SH 직원은 현재까지 3명입니다. 이들은 모두 택지 개발 관련 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자료를 분석한 뒤 SH 직원들이 제공받은 금품과 향응의 액수를 파악하고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따져볼 계획입니다. 경찰은 향후 수사 대상이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투기 의혹이 있는 전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장 이모 씨가 오늘 오전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행복청장은 차관급으로 지금까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경찰 소환 조사를 받은 피의자 가운데 가장 고위직입니다. 경찰은 또 부동산 투기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과 관련된 업체와 은행을 어제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본인이 대표로 있는 업체가 지난 2018년 진해항 터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수십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재현입니다. 경상북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군 단위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시범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상 지역에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시설별 이용 인원 제한이 해제되는데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종영 기자입니다. 경상북도가 오는 26일 0시부터 인구 10만 명 이하 군 단위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시범 실시합니다. 시범 대상 지역은 군위와 의성, 예천, 울진군 등 경북 12개 군 지역입니다. 이들 시군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해제되고 영화관과 공연장, 도소매업 등의 시설별 이용 인원 제한이 해제됩니다. 이들 12개 시군은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평균 0.6명으로 안정적이고 인구 밀도도 서울의 0.3% 수준으로 감염 확산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경상북도는 설명했습니다. 군 지역과 수도권과 똑같은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어려운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1단계 수준으로 하는 게 맞다. 코로나19 장기화와 기존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즉각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저희들한테는 엄청나게 큰 보탬이 돼요. 정부의 시책 주는 그 보조금보다도 훨씬 더 낫거든요.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 우려 속에 거리두기가 완화된 지역으로 사람들이 몰릴 경우 방역의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와 관련해 경상북도는 다음 달 2일까지 일주일간 시범 적용해본 뒤 확진자 발생 추이와 방역 상황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종영입니다. 먼 거리에서 물체를 만져도 촉감을 느낄 수 있는 텔레헵틱 원천 기술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습니다. 영화 속에서 가능할 법한 일이 머지않아 현실로 다가올 전망입니다. 조영우 기자입니다. 가상현실 속에서 악당과 싸우는 주인공의 활약을 그린 영화입니다. 가상현실 속 인물이 주인공을 만지자 현실에서도 그대로 느껴집니다. 텔레헵틱 기술입니다. 정말 실제 같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헵틱은 차세대 어떤 디스플레이나 콘텐츠 영상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능형 센서 개발 연구진이 촉각 센서에 금속 막대를 문지릅니다. 금속의 느낌은 떨어져 있는 진동 발생 소자로 무선 통신을 통해 전달됩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개발한 차세대 텔레헵틱 기술입니다. 연구진은 이 텔레헵틱 기술로 15m 떨어진 곳에서도 금속이나 플라스틱, 고무의 촉감과 질감을 느끼는 데 성공했습니다. 3차원 가상 게임이나 장애인 재활 등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촉각 디스플레이를 훨씬 고도화시켜가지고 시각장애인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앞으로 한국에 있는 애완견을 미국에서 쓰다듬으면 털의 부드러움까지 느낄 수 있는 기술 개발에도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조용입니다. 이틀 전 충북 청주 대청호에 추락한 산불 진화용 헬기의 인양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는 데까지는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송국회 기자입니다. 이틀 전 추락한 산불 진화용 헬기 인양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대청호 일대입니다. 수심 20m 아래 가라앉은 3.5톤 헬기를 띄우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잠수부 8명이 번갈아가며 물 안으로 들어가 사고 헬기에 에어백을 단 뒤 공기를 채워넣고 있습니다. 견인 과정에서 그 에어백이 떨어져서 다시 잠수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은 있습니다. 대형 크레인으로 지상까지 끌어올린 헬기 동체는 김포공항에 있는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 시험 분석실로 옮겨집니다. 조사위 측은 파손된 헬기와 잔해, 엔진 상태, 승무원의 비행 이력과 음성 기록까지 크게 12가지 사항을 확인하게 됩니다. 특히 추락 경위를 파악하는 데 가장 중요한 정보가 남아있을 비행 기록 장치는 별도로 떼어내 정밀 분석할 예정입니다. 제작사가 이 항공기는 미국 시콜스키 사다 보니까 팬데믹 상태에서 조사관이 파견이 돼서 같이 공동으로 작업을 하고 조사를 해야 되는데 부기장이 숨진 가운데
조사위 측은 생존한 기장과 목격자 등을 상대로도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2000년 이후 강이나 호수로 하강에 물을 채우는 담수 작업을 하다가 난 헬기 추락 사고는 모두 8건이었습니다. KBS 뉴스 송국혜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에서 전해드립니다. KB증권입니다. 유가 증권시장에서 개인이 사흘째 물량을 사들이면서 오늘 코스피는 3,180선을 회복했습니다. 장 내내 보합권에서 횡보하던 코스닥 지수는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에 소폭 올랐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8.58포인트 상승한 3,186.1에, 코스닥은 1.11포인트 오른 1,026.82에 마감됐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 바이든 대통령이 부유층에 고율의 자본소득세를 부과할 것이란 소식에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반면 코스피는 개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며 강보합권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LG생활건강이 중국 소비 개선으로 1분기 깜짝 실적을 기록하며 4% 넘게 상승했고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KB금융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 정부가 8월부터 국내 제약사가 해외 승인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한다는 로드맵을 밝힌 가운데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한미약품이 6%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마이크론과 인텔 등 반도체주 약세의 영향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50전 오른 1,117원 8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대기의 건조함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건조주의보가 확대됐는데요. 여기에 남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는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오늘 곳곳에서 잇따라 산불이 발생했는데요. 주말을 맞아 산에 가시는 분들은 화재 사고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남과 경남, 제주 산지에서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하늘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아침 한때 동해안 지역에서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의 하늘 대체로 흐리고요. 수도권과 영서, 충남 서해안은 저녁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남해안과 제주도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3도로 오늘보다 3도에서 4도 정도 낮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과 대구가 24도, 광주가 26도로 25도 안팎이겠고 동해안 지역은 20도를 밑돌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와 남해, 서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3에서 최고 5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7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